요즘 여행 정말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혹시 주변에서 이번 휴가는 해외로 간다. 이런 이야기 좀 주동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한국인의 여행, 그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좀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께서 보여주신 야놀자 리서치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 해외여행의 동기와 국내 여행 재도약 방안, 이걸 통해서요, 이 현상의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점점 더 해외로 떠나는 걸까? 그리고 좀 침체된 국내 여행이 다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통계 나열은 아니더라고요. 설문 데이터랑 여러 지표를 통해서 한국인의 변화하는 여행 심리를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랄까,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라던가 국내 여행에 대한 가치 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관광 산업의 구조적인 한계까지도 꽤 날카롭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내 여행이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는지 그 규모부터 좀 살펴볼까요?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에 해외로 나가신 한국인이 무려 2,868만 명. 이게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와, 2,800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게다가 2025년 상반기에만 1,456만 명을 기록해서 이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아시겠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회복이 좀 더딘 편입니다. 2024년에 1,637만 명이었으니까 팬데믹 이전에 한 93.5% 수준 거기에 그쳤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보다 나가시는 분이 훨씬 많다는 거네요. 이러면 뭐 자연히 관광 수지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원에 달하는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만 약 40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 배경에는요, 잘 아시는 저비용 항공사, LCC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저가 항공사들. 이들의 공격적인 노선 확장하고 또 온라인 여행 플랫폼, OTA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예약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여행의 어떤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실이 있습니다. 가기가 쉬워졌군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비슷한 비용이면 더 새롭고 이국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세대에게 다 똑같은 현상은 아니라고요?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여행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2025년 7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확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여행 39.0%하고 해외여행 38.4% 선호도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네. 세대별로 딱 나눠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대 이하에서는요, 해외여행 선호도가 48.3%예요. 국내 여행 28.6%에 거의 1.7배에 달합니다. 1.7배요. 와. 네, 30대 역시 해외여행 45.9%가 국내 여행 33.8%를 크게 앞지르고요. 반면에 이제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미래의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가 이미 마음으로 해외로 기울었다는 거. 이건 국내 관광 입장에서는 정말 좀 심각한 위기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수요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가 해외여행 경험에 익숙해지고 그게 뭐랄까 당연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나중에 이들을 다시 국내 여행으로 유인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 고객의 가치를 그냥 해외 시장에 그대로 내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요. 앞으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 갈 의향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점이에요. 야놀자 리서치 설문 결과를 보면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고 하고요. 마음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심리적인 저항감 자체는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장벽은 그래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궁금한데요. 응답자 대부분이요. 해외여행에서 썼던 비용의 고작 30%에서 50% 수준. 그 정도만 국내 여행에 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30에서 50%요? 절반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해외여행과 같은 비용을 내겠다. 이런 응답은 18%에 불과했고요. 더 많이 내겠다. 이건 단 1%뿐이었어요. 와, 실제 1회 평균 지출액을 봐도요. 해외여행은 약 198만 원인데 국내 여행은 약 54만 원.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의 절반도 안 쓴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국내 여행 비싸다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아예 국내 여행 경험 자체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이에요. 심리적으로는 가볼만 하다 생각하면서도 실제 지갑을 열 때는 해외여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 할인을 적용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요, 국내 여행이 직면한 핵심 문제가 단순 가격이 아니라는 거, 가격 대비 가치, 즉 가성비에 대한 깊은 불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현재 국내 여행 경험이 내가 지불하는 비용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관광이 풀어야 할 숙제는 가격이나 경쟁, 이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의 독보적인 경험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증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해외여행에서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돈을 쓰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내랑? 이것도 설문 결과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이유 1, 2위가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 39.1%, 그리고 볼거리 명소 다양 28.1%였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봐도요. 일상 탈출 느낌이 더 강해서 5.5점 7점 만점, 새로운 문화 접촉이 더 흥미로워서 5.4점, 관광지가 더 다양하고 이국적이어서 5.2점, 이런 경험 관련 요인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경험이 중요하군요. SNS에 공유할 만해서 4.8점, 이런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결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단순 휴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험을 위한 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어떤 자극, 새로운 발견, 문화적 충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무형의 만족감, 즉 경험 자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런 경험은 단순 소비를 넘어서 개인의 성장이나 추억이라는 형태로 또 오랫동안 남으니까요. 반면에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적다, 32.8%, 이동이 간편하다, 30.1%, 언어 문화 장벽이 없다, 9.4%, 이런 편의성 측면이 주로 꼽혔네요. 네, 이게 국내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열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능적 소비 혹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차선책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시간이나 예산이 좀 부족할 때 혹은 실패 위험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을 때 선택하는 그런 차선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경험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니까 당연히 높은 비용을 지불할 동기도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험적인 가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비 활동에는 당연히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여기에 또 젊은 세대에게는 그 SNS 인증 문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해외여행 콘텐츠가 국내 여행 콘텐츠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경향도 있고요. 자, 그럼 사람들이 국내 여행에 대해서 이거 좀 돈 쓰기 아깝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들, 그 불신의 근원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3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네, 이 3가지 문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국내 여행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격 문제겠죠. 앞서 말한 가격 대비 가치, 불신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가격 품질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1%,
거의 절반이죠. 이분들이 관광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걸 국내 여행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어요. 특히 숙박 69%하고 식음료 41% 가격에 대한 불만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숙박하고 먹는 거네요. 네. 해외 유명 관광지 수준의 가격을 받으면서 시설은 낡고 서비스는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성수기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바가지 요금 문제. 아, 그거 정말 문제죠. 네. 이게 반복되면서 소비자의 신뢰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일부 지역의 문제가 전체 국내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 국내 여행은 손해보는 소비다. 이런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만족도는 낮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콘텐츠의 결핍과 경험 상품의 획일화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28.2%가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여행 가면 대부분 맛집 가고 경치 좋은 카페 가고 사진 찍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비슷비슷하죠. 네. 그 지역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매력이나 깊이 있는 스토리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보다 우위에 있는 항목으로 꼽힌 게 딱 3가지뿐이었어요. 교통, 접근성, 편의시설, 음식. 네, 딱 3개요. 네, 반면에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축제, 체험 프로그램 등등 8개 항목에서는 모두 해외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아, 즐길 거리가 좀 비슷비슷하고 새롭지 않다. 이런 불만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뭔가요? 관광 수요의 특정 지역 집중화와 그로 인한 선택의 제약입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몇몇 유명 지역에만 여행객이 몰리는 현상이죠. 네, 그렇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막상 가도 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또 익숙한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기 있는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과도한 집중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째는 인기 지역은 너무 붐벼서 여행의 질이 떨어지고 좀 불쾌한 경험을 하기 쉽죠. 맞아요. 너무 사람 많으면 힘들죠. 둘째는 몰리는 수요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 품질 불일치 문제를 더 심화시키죠. 최근에 제주도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한 게 딱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도. 셋째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은 계속 소외되어서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 인프라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결국 소비자는 비싸고 붐비는 인기 지역 아니면 갈 곳 없는 비인기 지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요. 국내 여행 전반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가격 신뢰도 하락,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 그리고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이 3가지 문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내 여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곳만 가게 되고 이게 집중하죠. 사람이 몰리니까 가격 거품과 혼잡 문제가 생기고 가격 품질 불일치, 이는 다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고 콘텐츠 결핍 심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정말 복합적이네요. 얽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내 여행의 가치를 다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도 제시되어 있겠죠? 네, 그럼요. 자료는 크게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기존의 시설 투자 같은 하드웨어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즉 경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경험 중심. 네, 국내 여행을 해외 여행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매력을 지닌 가고 싶은 여행, 즉 제1의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전략, 로컬 스토리텔링 강화. 이건 좀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콘텐츠로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각 지역이 품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 인물, 자연환경 이런 로컬리티를 찾아내서요. 이걸 단순히 보여주는 걸 넘어서 여행객이 몰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경험으로 엮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의 한 양조장은 사라졌던 전통 밀소주, 진맥소주의 역사성을 되살려서 맹개마을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고창 모양성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연극 공연을 곁들인 스토리 투어를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네, 부산 영도의 깡깡이 예술마을은 쇠락한 조선소 골목이라는 산업유산에 공공미술을 입혀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대전의 성심당은 단순히 빵맛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빵지술래라는 새로운 도시여행 트렌드를 만들었죠. 와, 단순히 예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에 새로운 의미와 이야기를 불어넣는 거군요. 마치 편집자처럼요. 정확히 편집자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걸 매력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여행객에게는 깊이 있는 만족감을 또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두 번째 전략은 프리미엄 테마 여행 개발. 오, 이건 좀 의외인데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싸도 갈 만한 가치를 만들자는 거군요. 네, 국내 여행은 저렴하다. 이 고정관념 자체를 깨자는 접근입니다. 가격에 덜 민감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수요층을 공략해서요.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아하, 코레일의 고급 열차 여행 상품인 해랑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아, 해랑열차. 네. 그 외에도 미식, 예술, 역사, 웰니스, 그러니까 치유 같은 특정 테마를 깊이 파고드는 여행, K-팝이나 K-드라마 촬영지 같은 성지순례 투어, 요즘 유행하는 인생샷 명소를 찾아다니는 투어, 지역의 숨은 맛집을 탐방하는 로컬 미슐랭 투어 등등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엄선하고 좀 희소성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여행의 가치 스펙트럼을 넓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잊힌 공간의 재발견과 재생이군요. 이건 앞서 지적된 관광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폐교, 폐공장, 문 닫은 탄광, 오래된 골목길처럼 버려지거나 잊힌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서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되살리는 전략입니다. 통영 동피랑 마을이 대표적이죠. 철거 위기의 달동네에 벽화를 그려 넣으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맞아요. 곡성 기차마을도 폐선로를 활용해서 성공했고요. 이런 시도는 여행객에게는 아주 신선한 경험과 선택지를 제공하고 관광 수요를 분산시켜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유휴 공간을 발굴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입히는 거군요. 마치 연금술처럼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방 정부가 관내 유휴 공간 현황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민간 사업자나 지역 공동체가 이걸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잊힌 공간의 재발견은 단순히 관광지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와 경관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컬 스토리텔링 프리미엄 테마, 잊힌 공간 재생. 와, 국내 여행의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말 흥미로운 전략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전략들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되려면 또 다른 과제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국내 관광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지원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탄한 실행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지역 관광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지역 스스로 매력을 발굴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실행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선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즉 DMO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DMO요? 네, DMO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관광의 전략을 짜고 마케팅을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사업처럼 주민주도형 모델을 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진짜 그 지역다운 매력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초광역 관광권 연계 및 효율화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는 초광역 관광권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허브앤스포크 전략인데요. 허브앤스포크요? 네,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요.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 허브에서 여러 바퀴살이 뻗어나가듯이 주요 도시와 주변에 특색 있는 작은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관광객의 이동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 세토우치 지역의 DMO 운영 방식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함께 묶어서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거군요. 세 번째는 인프라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셋째는 교통 인프라 투자 및 규제 혁신입니다. KTX역이나 공항에서 내린 뒤에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마지막 짧은 구간, 이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아, 라스트 마일. 네, 이게 불편하면 전체 여행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함께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 DRT 같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 숙박처럼 새로운 형태의 관광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도 병행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K 콘텐츠 활용과 데이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넷째, K 콘텐츠 연계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드라마, 영화, 음악 등 K 콘텐츠 IP를 활용한 체험 상품 개발을 더욱 심화하고 OTA와 연계한 글로벌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관광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고객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 네, 예를 들어서 전국 빵지술래 패스 같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K-팝 공연을 위한 대형 아레나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도 개선 및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관광 체험업 같은 새로운 관광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 회복. 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독 강화, 믿을 수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 가격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고요.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한국인의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방향이 해외로 크게 기울었다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네요. 단순히 국내 여행 갑시다 뭐 이런 구호만으로는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해답은 경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여행이 단순히 가깝고 편리하다는 기능적 이점을 넘어서요. 해외여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경험적 투자의 대상, 즉 가고 싶어서 가는 제1의 선택지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1의 선택지요. 네, 한국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 사계절 다채로운 자연, K 콘텐츠라는 강력한 무기, 그리고 뛰어난 안전성이라는 자산들, 여기에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과 차별화된 경험 설계, 또 2층 공간의 숨결을 불어넣는 재생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지역 장인이 운영하는 특별한 막걸리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는 여행. 쇠락했던 산업도시가 가장 힙한 예술 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여행.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이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점적인 경험으로 인정받는 것. 와, 상상만 해도 기대되는데요. 청취자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최근 국내 여행에서 이 돈 내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스스로 좀 타협하면서 만족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와, 이건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이 경험이라면 기꺼이 지불하겠어라고 느꼈던 특별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의 작은 이야기가 혹은 잊혀가던 풍경 속에 국내 여행을 다시 설레게 만들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